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씩 유리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투명한 유리 조각이 정확히 어느 지점을 건드렸는지 어떻게 알아차리는 걸까요? 심지어 이 놀라운 기술의 출발점이 바닷가에 깔린 그냥 평범한 모래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이 해변에서 맨발로 밟던 바로 그 모래 말입니다.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 화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문자 그대로 해변의 모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세요? 실제로 고순도 규소가 포함된 특수 모래를 극한의 온도로 가열해 녹이면 투명한 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모든 시작점입니다. 과학기술이란 게 참 대단하죠. 그저 평범해 보이던 모래 알갱이를 이토록 정교한 첨단 장치로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유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주머니에 동전이나 열쇠와 함께 넣어뒀다가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기 일쑤였고, 바닥에 한 번만 실수로 떨어뜨려도 화면 전체가 거미줄처럼 갈라지곤 했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유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공정 자체는 놀랍도록 직관적입니다. 순도 높은 규소 모래를 섭씨 1700도를 훌쩍 넘는 온도로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틀에 부어내면 투명한 유리판이 완성되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는 일반 창문에 쓰는 유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쉽게 파손됐으니까요. 손가락으로 조금만 강하게 눌러도 금이 갈 수 있을 만큼 취약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강화라는 특별한 공정이 개발됐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신기합니다. 완성된 유리판을 섭씨 400도 정도로 유지된 칼륨 화합물 용액 속에 담가두면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유리 표면의 작은 나트륨 원자들이 용액 안에 있는 더 큰 칼륨 원자와 위치를 교환하는 거죠. 왜 이런 원소 교환이 중요하냐면요. 칼륨 원자가 나트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유리 표면층에 강력한 압축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유리 표면이 단단히 조여진 상태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일반 유리 대비 약 7배에서 12배까지 향상됩니다. 시중에서 고릴라 글래스라고 불리는 제품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강화 유리인데 이름만큼이나 정말 강력하답니다. 자, 이제 내구성 높은 유리는 확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기죠. 이 유리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손가락의 위치를 감지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터치 감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패스트푸드점 주문 키오스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된 방식입니다. 먼저 키오스크에서 사용하는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이 방식은 저항막식이라고 부르는데 구조 자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상단에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필름이 위치하고 하단에는 단단한 유리층이 자리 잡고 있어요. 두 층 모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특수 물질로 코팅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두 층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유지되다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순간 상단 플라스틱이 하단 유리에 접촉하면서 전기 회로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접촉이 발생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한 터치 위치까지 파악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영리한 설계가 적용됩니다. 전도성 코팅을 할 때 무작위로 바르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격자 구조로 입히는 것이죠.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의 특정 부분을 누를 때 정확히 어느 가로 좌표와
어느 세로 좌표가 접촉했는지 프로세서가 계산할 수 있게 되죠. 프로세서는 이 좌표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된 버튼이나 메뉴의 위치와 대조하는 겁니다. 만약 X48, Y168 지점에서 터치 신호가 들어오면 프로세서는 즉시 해당 위치에 어떤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 기술처럼 들리는데 왜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만 쓰이고 스마트폰에는 채택되지 않는 걸까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저항막 방식은 작동시키려면 상당한 압력을 가해야 하거든요. 가볍게 터치해서는 반응이 없고 꽤 세게 눌러야 인식이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응답 속도도 느린 편이고 정밀도도 최신 기술에 비하면 떨어지는 편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려 확대하는 핀치줌 같은 멀티터치 기능도 지원하지 않고요. 반면 장점도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내구성이 뛰어나요. 오랜 시간 사용해도 고장이 잘 나지 않는 특성이 있죠. 대형 프랜차이즈가 전국 수천 개 매장에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무척 중요한 요소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장소나 상업시설에서는 여전히 저항막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손 안에 스마트폰에 탑재된 방식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전식 터치스크린이라고 불리는데 앞서 설명한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총 4개의 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가장 바깥쪽에는 앞서 만든 화학 강화 유리가 배치됩니다. 고릴라 글래스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층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진짜 핵심 기술은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강화 유리 아래쪽에는 투명한 전기 전도 물질로 만든 다이아몬드 패턴의 전극이 두 겹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 두 전극층 사이에는 얇은 절연 필름이 끼워져 있고요. 화면이 보여야 하니까 투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ITO라는 특수 소재를 활용합니다. 인듐과 주석의 산화물로 만든 이 물질은 전기는 잘 흐르게 하면서도 투명도를 유지하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전극층에 색깔이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하단 전극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수많은 전자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 전자들은 이동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절연층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자가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 당연히 상단 전극층에는 양의 전하가 축적되게 됩니다. 이렇게 음전하와 양전하가 절연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는 구조를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은 실제로 수백만 개의 초소형 커패시터들이 빼곡히 배열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다이아몬드 형태 전극 하나하나가 전부 독립적인 커패시터로 작동하는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가락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약 68%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 속에는 나트륨, 칼륨 같은 다양한 이온들이 녹아 있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화면에 가까이 대면 커패시터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단 전극에 모여있던 양전하 중 일부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통로 삼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의 전하량이 감소하겠죠? 스마트폰의 프로세서는 각 커패시터마다 정상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전하가 존재해야 하는지 정확한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전하량 변화가 발생했는지 순식간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X52, Y170 위치의 커패시터에서 전하량이 변했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프로세서는
즉각 해당 좌표를 계산해냅니다. 그 다음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와 대조해서 그 위치에 어떤 아이콘이나 버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 구독 버튼이 거기 있었다면 구독이 실행되는 겁니다. 정전식 방식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아주 살짝만 터치해도 바로 반응이 일어나요. 힘을 줘서 누를 필요가 전혀 없죠. 응답 속도도 거의 즉각적이고요. 무엇보다 동시에 여러 지점을 터치하는 멀티터치가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10손가락을 한꺼번에 화면에 갖다 대도 각각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사진을 2손가락으로 확대하거나 게임하면서 여러 버튼을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덕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손가락이나 소시지로는 화면이 작동하는데 장갑을 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장갑 소재는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체이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이나 소시지에는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전기가 통하지만 보통 장갑은 전류를 완전히 막아버리죠. 그러니 커패시터의 전기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시중에 나온 터치 전용 장갑들은 손가락 끝부분에 전도성 섬유를 넣어서 제작합니다. 나노 입자를 섞은 특별한 실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만들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추운 겨울철에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죠. 그렇다면 물은 어떨까요? 손이 젖은 상태에서 화면을 만졌을 때 이상하게 작동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물도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해요. 프로세서는 손가락 하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손에 물기가 묻어 있으면 화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치 신호가 감지되는 것이죠. 프로세서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어디를 터치하려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비 오는 날 스마트폰 화면에 빗물이 떨어지면 앱이 마음대로 실행되거나 원치 않는 곳이 클릭되는 현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전부 손가락 터치로 인식되는 거죠. 최신 스마트폰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기도 해요. 터치의 면적과 형태를 분석해서 실제 손가락인지 아니면 물방울인지 구별해내는 기술이죠. 자, 화면이 터치를 인식하는 원리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 자체가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픽셀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관찰하면 작은 사각형들이 빼곡하게 나열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픽셀이에요. 하나의 픽셀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각 픽셀은 사실 3개의 더 작은 서브 픽셀로 나뉘어 있거든요.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3가지 색상이죠. 신기하게도 이 3가지 기본색만 있으면 인간의 눈이 구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이것을 RGB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빨간색을 보여주고 싶으면 빨간 서브 픽셀만 최대 밝기로 켜고 나머지 2개는 꺼버립니다. 보라색은 어떻게 만들까요? 빨강 52%, 파랑 52%로 켜고 초록은 끄면 됩니다. 노란색이 필요하면 빨강과 초록을 섞으면 되는 거죠. 흰색은 3가지를 모두 최대로 켜면 되고 검정색은 3개 전부 끄면 되는 원리입니다. 각 서브 픽셀의 밝기를 0%에서 100% 사이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면 표현 가능한 색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실제로 현대 스마트폰은 한 픽셀당 대략 1680만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출시되는 고해상도 스마트폰에는 수백만 개의 픽셀이 빼곡히 들어있죠.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
실물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서브픽셀의 밝기를 조절하는 메커니즘도 흥미롭습니다. 각 서브픽셀 뒤쪽에는 작은 백라이트가 배치되어 있고 그 앞쪽에 액정 셔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전압을 조절하면 액정 분자들의 배열 상태가 바뀌면서 빛의 통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죠. 셔터를 완전히 열면 최대 밝기가 되고 완전히 닫으면 빛이 차단되어 어두워지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OLED 디스플레이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백라이트 없이 각 서브 픽셀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구조거든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특별한 물질을 사용하는데 전기를 가하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신기한 소재예요.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검은색을 표현할 때 픽셀을 완전히 꺼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검은색이 구현되는 것이죠. 명암 대비가 훨씬 뛰어나고 색감도 더욱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제가 터치스크린 기술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과 공학의 산물인지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해변의 모래 알갱이에 불과했던 것이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토록 똑똑한 장치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는 더욱 얇고 강하며 반응 속도도 빠른 화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니까요. 오늘은 해변의 모래에서 출발해 여러분의 손끝에 놓인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